헛소동. 기업의 녹색주의 주장이 시험에 든다. 요즘 경영진들이 유행처럼 제로를 약속한다. 제로. 뉴욕 바이테스 어른 부문 편집자인데 주요 기업의 사장들은 서울에서 넷제로 배출 목표 달성 약속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회사가 온실가스의 손 배출량을 놀랍게도 0으로 줄이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도 암시한다. 아마도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묻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회사들의 약속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서 많은 정부가 내놓은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과거 여러 업계에서 적극적인 기후 관련 목표 수행을 거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언뜻 놀라워 보인다. 세계 최대 2,000개의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에서 5분의 1 이상의 기업이 넷제로 목표를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품과 개인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3분의 2 이상이 약속에 동참했다. 미국에서는 S&P 500에 속한 대기업 약 4분의 1이 참여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일부 기술 대기업은 회사 설립을 이래 배출한 모든 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하겠다고 주장까지 했다. 여기 혹시 박영렬 선생님 두 가지 이유로 아주 많이 걸려서 받아들여야 한다. 첫 번째, 이유로 넷제로에서 탄소 중립 제로 배출 탄소 네거티브에 이르기까지 기후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이 사용하는 용어가 실제로 이해하기 힘들다. 잘 모르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 기업은 힘들고 비싼 방법으로 배출량을 일부 줄이고 나머지는 매우 다양한 성격 오프셋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탄소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기업은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나쁜 행동을 어떻게 고칠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도 친환경 약속을 할 수가 있다. 회론의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약속이 2040년, 2050년 또는 이후를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이런 약속을 하는 경영자가 모두 물러날 것이다. 생각하면 회사 대표들은 나중에 책임지지 않을 야심찬 목표를 우려스러울 만큼 쉽게 세울 수 있다. 많은 기본 목표 달성 방법을 밝히지 않으려고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모르는 미래의 혁신 기술이 마술처럼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암시한다. 아마존조차 TV 광고에서 204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큰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회의론의 여지가 많지만 두 가지 이유로 2022년 기업들이 넷제로 목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전망이다. 첫째, 글로벌 규제와 산업 표준 설정의 몇 가지 발전이 예상이 되며 이를 통해서 사기꾼이 늘어나고 챔피언은 힘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규제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런던의 국제회계 기준치라는 상장기업들이 사업상 기후 변화 리스크를 어떻게 공개할지 표준 개발을 돕고 있다. 표준의 첫 번째 안이 2022년 중반이면 발표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많은 기조 속에서 자산관리 회사들이 어떻게 환경 문제를 고려하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칙을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규제당국도 기후 관련 기업 정보 공개에 대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2022년에 발표할 것이다. 둘째, 희망을 품을 만한 다른 이유가 아래에서 커진다. 유엔을 포함해서 여러 기구들의 프로젝트의 발족 과학기관 감축 또는 이니셔티브 는 기업들에게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목표와 부합하는 넷제로 약속을 진지하게 하라고 촉구한다. SBTI 과학자들은 높은 수준의 기후 데이터 측정과 공개 기준을 채택하고 상당한 탄소 저감 계획을 수립한 회사만 인정할 것이다. 과학기반 목표를 수행한 기업은 2015년 이후에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였지만 에너지와 산업 공동에서 전 세계 배출량이 같은 기간 동안에 3.4%를 증가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린워싱 기업들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규제기관들의 경쟁은
반독점 당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한다. 반독점. 샌프란시스코 이코노미스트 루트비 지켈레. 혼란스럽다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전 세계의 규제기관들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같은 초대형 기술 회사들을 상대로 정신이 없을 만큼 많은 독점 금지 소송과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의 앱스토어로부터 구글의 광고 디테일까지 각각 사안은 대기업의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하루도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거나 새로운 사건 없이 지나는 날이 없다. 상황이 2022년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끊임없이 바뀌는 법률적인 혼돈을 이해하는 대신에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지켜보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소송을 일으키는 동안에 2022년 세계의 여러 의회와 규제기관이 기술 산업을 통제하는 중요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체제를 개발할지 예상이 가능해진다. 2021년 초에는 유럽연합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다. 집행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최초로 빅테크 대상의 사전 규제 법률인 디지털 시장법을 도입했다. 달리 말하면 반독점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기업을 처벌하는 대신에 미리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는 뜻이다. 앱과 온라인 검색 같은 중요한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쟁자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한 행동을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집행위원회의 전임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현재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몸담고 있는 발레티는 2020년 유럽 의회가 표결에 붙일 DMA에 대해 최근 전문가들의 열의가 식었다고 말한다. 주로 비판의 목소리는 사업과 경쟁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DMA가 모든 대형 테크 회사들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하려 든다고 지적한다. 다른 정부들은 유럽연합을 따라잡았고 어떤 면에서는 추월했다. 먼저 중국은 21년 자국 인터넷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쟁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다른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베이징 당국은 유럽연합의 규제를 여러 페이지 빌려왔다. 하지만 집행 방식에서 중국 고유의 색깔을 보인다. 기업들에는 신속한 자정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에 공식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불확실하다. 중국의 단속에 비하면 미국은 훨씬 더 뒤처져 보인다. 규제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테크래시가 테크래시 기업 정서 반테크 기업의 정서란 말이죠. 몇 년 동안 격렬하게 일어났지만 결과는 변변치 않았다. 2022년에 바뀔지 모른다. 반독점 소송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기술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하원은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형 플랫폼이 자신들을 검열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공화당원들이 DMA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원과 협력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추가로 두 나라가 기술 규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다수는 놀랍게도 독일이다. 연방 반독점청을 이끄는 안드레아스 문트는 특히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 방식을 추적하다가 FCO를 기술 규제의 선구자로 변화시켰다. 새로운 경쟁법으로 인해서 FCO는 시장 전반의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 반경쟁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시장의 거대 테크 기업들과 규제를 회피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또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영국이 최고의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경쟁시장국은 최근에 디지털 시장 부서를 신설했다. 영국 정부는 2022년 통과될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서 DMU는 독일의 FCO처럼 기술 회사에 전략적인 시장 지위를 부여하고 더 엄격한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지니게 된다. FCO와 제일 큰 차이는 CMA가 관련 인력에 훨씬 많이 투자했다는 점이다. CMA의 연구원들은 최고 수준의 디지털 광고 시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CMA는 또한 우수한 데이터 기술 및 분석팀을 보유하고 끊임없이 데이터 과학자를 채용해서 테크 대기업과 규제기관 사이의 광범위한 지식 격차를 줄이려 노력한다. 그렇지만 반독점 전문가이자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코바칙은 이런 규제기구의 설계자들이 아직도 잘못될 수 있는 실험이라고 맨 먼저 인정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영국의 DMU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업계가 정치화시키거나 점령할 수 있다.
따라서 테크 분야 최고의 규제기관이 들이는 경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 규제 기관들이 자신의 설계대로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